자, 지수함수 들어갑시다. 어쨌든 함수잖아. 그치? 자, 함수 배우면 몇 가지 배워야 돼? 세 가지를 배워야겠지. 첫째, 식은 어떻게 생겼나?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 세 번째, 어떤 성질이 있나? 요 세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함수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 중에서 아마 쉬운 축에 들어가는 함수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야. 왜냐하면 그래프에 그리는 방법도 단순하고 성질도 되게 단순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에 대한 부분과 유사성도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따졌을 때 앞에 배웠던 함수에 대한 내용보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또 따져보면 함수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쉽게 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자, 우선 10부터 보죠. 지수함수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라는 꼴로 생겼어. 우선 생긴 형태부터 봐야 돼. 내용적으로. 물론 딱 저렇게 말고 조금 더 다르게 변형되는 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꼴? 하나 더 잡으면 이것까지 볼 수 있어. y는 마이너스의 x-p제곱 플러스 q꼴까지 볼 수 있다. 형태 잡으면.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두 가지를 써서 나타내지 않고 위에 것만 써서 나타내는데 나중에 여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저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과 안 붙는 상황이 일반적인 꼴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좀 다르게 점수 접근해줘야 돼. 근데 어쨌든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면 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자, 매일 얘기했지만 매일이란다. 항상 얘기했지만 함수의 그래프 안에는 무조건 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모양과 위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있었다고 했지.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 주어진 저 식 안에 있는 A값, P값, Q값을 분석하면 주어진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어떤 걸로 모양 잡고 어떤 걸로 위치 잡을 거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A값 가지고 모양 결정할 거야. A값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값과 여기에 있는 Q값 가지고 위치를 잡을 건데 실제로 나중에 저 위치적인 내용을 결합을 시키다 보면 저 P값은 별로 많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다 위치는 저 Q값 가지고 결정을 지을 거야. 그러면 저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뭐가 된다? 얘도 점근선이 있어요. 이 지수함수도. 유리함수처럼 쟤도 점근선이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게 어렵지 않아. 자, 우리 유리함수 어떻게 그렸어? 1번 점근선부터 확인한다. 2번 모양 따져서 여기 그리냐 그 점근선에 대한 여기냐 여기냐 이렇게 그렸지. 얘도 마찬가지야. 점근선부터 먼저 그리고 나서 모양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형태는. 따라서 주어진 점근선은 어떻게 생겼다? 간단해요. y는 q. 저거 하나. p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두 개였지만 지수함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우선 10부터 먼저. 10부터 먼저. 됐지? 자, 나중에 요것에 대한 성질을 따질 때 얘까지 같이 갈 거야. 지금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만 놓고 그 다음에 형태를 잡은 다음에 나중에 성질에서 마이너스 붙은 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걸 볼 텐데 마이너스 붙은 그래프는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식에 대한 내용은 저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먼저 봐야 될 것은 모양부터 봐야겠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볼 건데 저기 있는 저 지수함수를 보면 어떤 꼴이다라는 걸 좀 예측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주어진 원래 그래프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였었을 거야. 이게 기본 그래프죠. 이런 기본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 물론 요 방법 내용은 생각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모양 따질 거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식의 형태 안에서 저 관계도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해서 활용화돼서 나올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라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기본 그래프에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 나온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도형의 이동이야. 형태. 뭐 대칭 이동이나 아니면 뭐 평행 이동의 개념을 쓴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건 별로 없지 않죠. 그럼 뭐야? 요 식이 저렇게 바뀌었대. 그럼 뭐가 바뀐 거야? x 대신에 x-p가 붙은 거고 q도 1로 이항시키면 y-q였을 거 아니야. 즉 y 대신에 y-q가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뭐다? 주어진 것도 뭐라고 해석하자? 평행 이동이겠지. 그래서 이 기본 그래프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잘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도 이 기본 그래프에 대한 내용 가지고 따질 거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 자, 그래프의 모양은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전체 함수를 11개를 배웁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 로우까지 11개를 배워. 근데 이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딱 하나 빼고 전부 다 모양은 두 종류야. 전부 다. 1차 함수, 올라가는 직선, 내려가는 직선 두 가지. 2차 함수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유리함수 여기 그려져, 여기 그려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마찬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래프 모양은 두 가지야. 그럼 뭐 하나 뺐을까?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프 모양 네 가지지.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네 가지였잖아. 그 무리함수만 빼고 나머지 모든 그래프는 딱 두 종류의 모양 갖고 있습니다. 얘도 두 가지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 A 값이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라 그랬지. 자, 이거 지수지. 음수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1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따라서 A 값은 두 가지를 어떻게 놓고 볼 거냐? 첫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1보다 클 때 따집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에 대한 그 조건을 그대로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저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는 되게 단순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 돼요. 자, 기본 그래프 모양이어도 이거는 따지고 가야 돼. 뭐? 정근선. 그러면 이 기본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쟤는 P값이 0이고 Q값이 0인 그래프지. 그러면 점근선이 어떤 부분이겠어? Y는 0이란 부분이 점근선이겠지. 그쵸? 자, 이거 점근선 어디다? Y는 0이야. 근데 Y는 0이란 직선이 뭐야? 이거 X축이잖아. 그지? 그래서 주어진 저 지수함수 기본 그래프는 요 X축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어떤 모양 나온다? 자, A 값이 1보다 작았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었다 치자. 자, 생각해봐. 2분의 1의 거듭제곱인데 2분의 1을 계속 거듭제곱 크게 따지면 값이 커져 작아져. 2분의 1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값은 계속 작아집니다. 따라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계속 작아지는 얘는 감소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 얘는 반대로 증가함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나와요. 아주 단순해요. 감소함수.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쉽지? 이게 끝이야. 그래프이 끝이야.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여기 1이겠네. 그죠? y절편 x에 0 넣으면 무조건 1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이야. 될까? 단순하지? 쉬워요. 이게 끝이야. 그럼 나중에 식이 이와 같이 복잡해지면 뭐 하면 되겠어? 점근선만 옮기면 돼. 점근선만. 위아래로. 선생님 P값은요? 의미 크게 없어요. 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풀 때 P값까지 따져서 그래프를 그린 경우는 별로 없어. 그냥 점근선에 대한 내용만 보고서 따지면 돼.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자, 지수함수는 두 단계를 거쳐서 그리시면 됩니다. 1단계 점근선 확인하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린 거랑 똑같아요. 2단계 모양 확인하자. 그럼 끝이야. 아주 심플해. 점근선 먼저 표시하고 모양 따져서 감소인지 증가인지만 놓고 그리시면 전혀 그리는데 어려운 게 없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성질 따질 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요 그래프만 자 내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야겠지?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질 따질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거 지울게요. 지웁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랄라랄라랄라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먹으니까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2였다 칩시다. 아주 쉬운 걸로 먼저 딱 보자 느끼는 거. 증가함수구나. 증가함수구나. y는 2가 정근선이 바로 나와야 돼. 자 첫 번째 뭘 찾자? 정근선 먼저. 두 번째 모양은 증가 곡선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점근선은 요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으면 y절편 표시하면 돼.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렇게 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어디에 점근선 존재한다? y는 2라는 직선이 점근선이야. 자, 이거 2. 그럼 끝났어. 넘으면 몇 될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끝. 이게 끝이야. 되나 여기까지? 아마 그래프 그리는 건 1차 함수만큼 쉬워. 그래프 그리는 건. 됐지? 되나 여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 y절편 표시하면 돼. 좀 더 자세하게. 근데 y절편 찾는 건 없지 않잖아. x에 0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에 0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인데 2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쵸? 따라서 여기는 2분의 5였겠지. 이렇게 표시하면 끝내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예를 갖다가 하나 더 들겠습니다. 어떤 부분? 학생들이 좀 실수할 부분. 자, 두 번째. 자, 똑같이 갈 거야. y는 2에 근데 얘를 이렇게 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봅시다. 이렇게 볼 거야. 자, 차이점 뭐 나와 있어? x에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어. 이것도 미슨 2, 얘도 점근선 2야. 똑같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문제에서 약간 학생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그대로 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푸는 경우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뭐 때문에? 요놈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뭔가를 풀 때 x 앞에 숫자 냅둬 놓고 그래프를 파악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뭐 했어? 어떤 그래프에 대한 어떤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든 간에 무조건 x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거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다음과 같이. 자,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야. 자, 얘만 보면 지금 밑이 2인 상태거든? 그럼 얘는 증가 그래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가 그래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마이너스 때문에. 자, x 앞에 마이너스 있었어.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이면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잖아. 그치? 그럼 결론이 뭐야, 얘는? 결론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야. 이거 증가함수 아니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밑이 2가 아닙니다. 이거 밑이 2분의 1입니다. 아시겠어요? 너 뭐 이상하지? 뭐 이상할까?
일부러 했어, 일부러. 일부러. 알아보나 싶어가지고. 라고 말하고 싶은데. 됐어, 여기까지? 자, 주의할 거는 뭐야? 2가 밑이 아닙니다. 2분의 1이 밑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이렇게 바꿔놓고 연산해줘야 돼.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함수가 아니야. 감소함수지. 이 학생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근선이 요쯤에 있었을 거야. 똑같이 y는 2가 정근선. 그리고 감소함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y절편 넣어놓죠. 자, y절편 x에다가 0 넣자. 근데 뭐야? x에 0 넣어봐야 2분의 1에 1제곱 더하기면 얘랑 똑같네. 2분의 5. 마찬가지겠네. 됐나 여기까지? 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야 돼. 됐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지수함수는 식이 어떻게 생겼는가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내용적인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형태꼴이기 때문에 요것만 먼저 우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x 앞에 어떤 부호값이나 어떤 개수의 값이 붙었을 때에 대한 상황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 볼 것은 성질 형태를 볼 건데, 성질 딱 보기 전에 우선 그래프 아까 뭐 했었어? 이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경우 있었지.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형태를. 안타까운 건 요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게 이 주어진 그래프의 요 접근법에 대해서로 설명이 안 돼. 그걸 설명하려면 대칭이라는 개념을 갖다 결합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대칭이라는 개념을 결합을 시키면 우리가 네 가지의 어떤 원리를 갖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내가 아는 한 좀 다르게 좀 접근해서 보기 편한 내용으로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볼 거냐?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붙는 꼴을 어떤 개념화시킨 내용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해. 어렵지 않으니까 어떤 뭐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대칭 뭐 도형의 대칭을 써서 네 가지 따져가지고 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볼 수 있게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알겠지? 자, 지웁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우선 마이너스가 붙지 않은 것부터 볼게요. 2에 그냥 뭐 간단하게 똑같이 갈까? 2에 x-1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에 2에 x-1제곱 플러스 1 요 그려볼게요. 자, 두 가지 볼 거야. 자, 첫 번째, 이게 간단하죠? y는 1이 정근선이고 지금 x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증가함수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쟤는 간단하게 그려서 뭐 나온다? 자, 여기에 정근선 y는 1이 있어. 그리고 증가함수야. 그냥 그리면 돼. y절편은 x에 0 넣어서 계산하니까 뭐 되겠어? 2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이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겠지. 했어.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먼저 그린 다음에 성질 보여줄 거야. 요거 먼저 그린 다음에.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거는 저 그래프랑 다른 모양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때문에. 실제로 이것의 뜻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어진 그래프의 x2 대칭 뭐 이런 개념이야, 형태가. 그런 느낌으로 대칭에 대한 내용을 써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굳이 대칭 개념을 쓰지 않아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우선 여기서 달라지는 건 없어. 뭐만 달라져? 모양만 달라져. 점근선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도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그리는데 얘는 이렇게 갑니다. 자, 똑같이 여기에 정근선 y는 1이 여기 있어. 자, 문제는 뭐냐? 주어진 거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잘 봐봐. 자,
요 부분만. 밑이 2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도 계속 증가하겠지. 값이. 증가함수잖아. 그쵸? 근데 그 값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결국은 요 전체의 값은 계속 작아지겠네? 맞습니까? 이해돼요? 요것만 따지면 값은 계속 커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값은 계속 작아질 거야. 맞아요? 그럼 뭔 말이야? 밑만 보면 증가함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뭐가 되겠어? 얘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가. 돼요? y는 1이 이 주어진 이 직선이 점근선이면서 그러면 이 점선이 점근선이면서 감소함수 꼴이면 어떤 그래프 나와? 이렇게 나오죠. 자, 0 대입하면 몇 대일까요? 대충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 2분의 1. 자, 어떤 모양이야? 주어진 거 뒤집은 거야. 주어진 거 뒤집은 거야. 그래서 두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쟤는 뭔 느낌이겠어? 요 그래프를 이 점선에 대해서 뒤집은 거랑 마찬가지야. 형태가. 요걸 그대로 뒤집은 거야. 그래서 주어진 건 이렇게 해석하자. 점근선의 대칭이야. 점근선에.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은 그래프에 대한 점근선 대칭 형태가 나오게 된다. 돼요? 그래서 딱 요만 기억하면 돼. 마이너스가 없는 그래프는 무조건 점근선 위에만 그려지고 마이너스가 붙은 그래프는 무조건 점근선 아래에만 그려지는 거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 항상. 아시겠나요? 그게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점근선 대칭시키다 보니까 뭐도 바뀌냐면 증가함수였던 건 감소로 바뀌고 감소함수였던 건 증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어진 거 얘만 보면 얘 증가함수지? 그쵸? 근데 이것도 요 개수만 요 밑만 보면 증가함수인데 대칭꼴이니까 얘가 증가했어도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감소가 되는 거야.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콜? 됐죠? 그래서 주어진 것은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건데 이걸 그래프 먼저 그리고 나서 성질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함수의 성질 그리면 우리가 거기다 덧붙일 건 땅이 없어. 그냥 정형 치역이야. 그 외적인 부분은 문제에서 하나씩 접근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볼 뿐 딴 게 아니라 뭐가 된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안타깝게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프를 먼저 보고 아, 그래프가 저런 꼴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 꼴과 이 꼴 같은 경우는 정의역과 치역이 다르게 나오거든. 모든 그래프들은 정의역, 치역을 한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지수함수만큼은 정의역, 치역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게 돼.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먼저 본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봐도 되겠어? 자, 이러한 그래프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꼴에 대한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이런 그래프는 그냥 심플하게 뭘로 보자? y는 마이너스의 x-p제곱 플러스 q꼴로 볼 거야. 이렇게. 자, 이랬을 때 각각에 대한 정의역과 치역을 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 자, 이것도 정의역 먼저. 자, 근데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함수에서 정의역. 자, 정의역이 뭐였어? 그래프가 그려지는 x축상의 범위값이잖아. 즉, x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근데 보시면 이 그래프나 x축 전체에서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범위가 없어.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어? 결론. x바 x는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될까요? 얘도 여기까지. 문제는 치역이 바뀐다.
자, 저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치역이 반대야. 치역이.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그래프는 무조건 점근선 위에만 그려진다고 했지. 그럼 치역도 점근선 위쪽이겠네? 치역이 뭐였어? 그래프가 그려지는 Y축상의 범위. 그래프가 그려지는 Y축상의 범위. 그럼 어디야? 점근선 위에 부분이 치역이야. 무조건. 이 그래프는. 따라서 치역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봐보자? Y바 Y는, 자, 정문선 뭐라고? Y는 Q라는 직선이 정문선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저 그래프는 Q보다 큰 부분이 치역이에요. 근데 얘처럼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그래프는 무조건 점근선 아래만 그려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치역도 이거 아래쪽인 거야. 무조건. 따라서 뭐가 되겠어? 이때 치역은, 자, Y바 Y는 Q 미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자,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지수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좀 해석하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반대인 부분이 있죠. 얘를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우선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생겼나? 식이 끝이야.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점문선 그려놓고 위에 그리든가 아래 그리든가 둘 중에 하나야. 위에 그리는 건 마이너스가 안 붙으면 무조건 위쪽. A 값에 따라서 진간이 값을 파악하시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그려지면 점문선 아래쪽. 이때는 반대로 해석하라 그랬어. A 값이 1보다 큰 증가함수면 얘는 감소가 되는 것이고, A 값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면 얘는 증가가 되는 거야, 형태가.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서 완성짓지는 못해요. 자, 뭐가 있느냐? 지울게요. 짠짠짜잔. 쪼쪼쪼쪼. 자, 어떤 두 가지 배울 거냐? 지수함수의 역함수. 요거 건들 거고, 이건 쓸 내용 얼마 없어. 되게 짧아.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요거 볼 거야. 지수함수의 대수관계. 요거 두 가지 볼 거야.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 쌤, 지수함수의 역함수 만들어요? 아니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왜요?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언제 마무리 지을 거냐? 로그 함수 가서 마무리 지을 거야. 아니, 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로그 함수 가서 마무리 져요? 왜일 것 같아?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 이유가 없어. 로그 함수 가서 지수함수와의 관계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따질 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역함수에 대한 내용 나오면 어차피 역함수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만들어서 뭘 보여줄 게 아니라 로그 함수 가서 만들어서 관계를 보여줄 거니까 지금 당장 여기 쓸 건 뭘 쓸 거냐면, 자,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나? 없죠. 내가 없다고 그랬어. 뭐 빼고? 유리함수 빼고는 역함수 만들어 푸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물론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만들어서 푸는 경우도 있기는 해. 왜?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뭘 쓰겠어? 얘도 이거밖에 안 써. FA 값이 B면 F 인버스 B의 값은 A다. 이거 쓸 거야.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안 쓴 데가 없어요.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갖다 써야 돼. 저거는. 근데 뭐 저런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1학년 2학기 때부터 해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별 수 없진 않아. 갖다 쓰기만 하면 돼. 됐죠?
그래서 저 내용은 지금 당장 뭐 역함수를 만든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수함수의 대수관계. 쌤, 대수관계 앞에서 했는데? 네,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내용을 좀 더 추가를 시킬 거야. 자, 이건 예를 들어 볼 거야. 자, 첫 번째. 3의 3제곱과 3의 5제곱을 비교해보자. 누가 더 큰가? 두 번째. 3분의 1의 3제곱과 3분의 1의 5제곱을 비교해보자. 자, 우리가 지수에서도 건드렸던 내용이야. 형태가.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 뭔가 대소관계를 갖다가 결정지으려면 비교 대상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했지? 얘처럼 지수에 대한 내용을 비교할 거면 지수를 같게 만들던가 미시를 같게 만든 상태에서 비교하라고 했지. 그때 어떤 거 했었냐면 만약에 지수가 같다면 미시 큰 게 큰 거고 미시 같다면 지수가 큰 게 큰 겁니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 말했던 내용은 딱 첫 번째 내용에 한정지어진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 내용을 따지면 자, 쟤는 자, 주어진 거 어디에서 볼까? y는 ax 제곱에서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대한 거냐? a 값이 1보다 컸었을 때에 대한 상황. 즉, 우리가 지수에서 대소관계를 건드렸던 건 전부 다 이 상황에 대했던 거였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풀면 돼. 뭐가 똑같아? 그럼 나머지가 큰 게 큰 거야. 그게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아니, 그럼 여기는 달라져요? 네. 자, 이 경우는 뭡니까? 지수의 미시 0보다 크고 1보다 다 작은 상황인데 이 상황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당연히 3의 5제곱이 커. 당연히. 근데 얘는 반대야. 아니, 왜 반대요? 왜? 왜 반대겠어? a가 1보다 크면 쟤는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는 큰 게 커, 지수가. 당연히. 이해돼요? 지수가 큰 게 큽니다. 자, x1 값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크면 a의 x1 값과 a의 x2 값 얘가 더 커,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감소함수는 자, a가 1보다 작으면 이게 뭐야? A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죠. 이건 반대야. 왜? 그래프 봐봐. 감소함수 이렇게 생겼어. 자, x축 여기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x1이 있다 치고 여기에 x2가 치자. 당연히 x2가 더 큽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얘가 더 크거든. 당연히.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반대야. 이해돼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 이때는 x1 값과 x2 값이 얘가 더 크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a의 x1 값과 a의 x2 값은 얘가 더 커. 즉 이제는 뭘 봐보자. 주어진 지수에 대한 대수관계를 볼 때는 이제는 밑을 확인해야 된다. 밑을 확인해서 증가함수에 대한 내용이면 지수가 큰 게 큰 건데 얘처럼 지수값, 밑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반대가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자꾸 생겨. 막 문제 풀다가 지수가 커. 그래서 어떻게 만들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걸 실수할 것 같으면 아예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꼴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3분의 1의 3제곱이면 어떻게 써도 돼? 3의 마이너스 3제곱 써도 돼? 돼? 뭐 안 돼? 되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하면 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3분의 2의 5제곱이면 3의 마이너스 5제곱이네? 그러면 밑을 갖다가 1보다 크게 만들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가 아는 데 풀면 되잖아. 마이너스 3이 커, 마이너스 5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그럼 얘가 큰 거야. 이러면 실수가 안 생겨. 이러면. 이해돼요? 이러면 실수가 안 생겨.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야. 우리가 안 배운 건 아닌데
그 내용이라는 것은 밑이 1보다 컸었을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한 한정짓는 내용에 대해서만 배웠기 때문에 다음처럼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반대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왜? 감소함수여서. 근데 만약에 문제 풀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잦다라는 생각이 들면, 보세요.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실수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실수가 안 생기게 만들어 놓고 푸는 편이야.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저는 연산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대소항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이제는 감소함수라는 부분도 존재하니까 그냥 막 쓰시면 안 된다. 지수가 크네? 더 큰가요? 죽는다.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 여기야. 됐죠? 자, 지수함수. 이만큼의 세 가지 내용. 지수함수란 무엇인가? 두 번째, 역함수는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 이 세 가지. 됐나요? 자, 그러면 바로 예제 가봐야겠지. 자, 예제 가봅시다. 으쌰.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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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거야. 졸립지? 너도 졸려? 아, 넌 안 졸릴 데가 없잖아, 근데. 왜 놀래? 야, 남들이 다 알아. 어? 어머, 야. 너 항상 부정을 하지만, 그럼 내가 봤던 걔는 누구야, 도대체? 항상 졸고 있던. 어?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걔는 누구야, 도대체? 어? 야, 뭐 걔는 뭐 박연주야? 어? 야,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신현주 학생이 정말 김나빠요. 어? 졸리면 물 떠올까? 괜찮아? 살 수 있겠어? 너 졸면 내가 가서 깨울 거야. 어? 자, 68번. 세연아, 너 먼 거 같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었니? 어? 아우, 좀 가까이 와. 어? 알았어? 다음에 좀 앞으로 좀 와. 알지? 어? 얘 너무 멀어서 우리의 또 정이 또 멀어진 거 같잖아, 또 이게. 어? 왜 또? 왜 이렇게 없냐? 자, 지수함수 y는 ax의 제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자입니다. 자, a 몇인지 모릅니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릅니다. a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쌤 있잖아요, 저게. 아니에요. 저 a에 대한 저 언급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야. a가 0보다 커, 1은 안 돼. 이건 일반적인 지수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 저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아직 요 문제에서는 증가꼴인지 감소꼴인지 모릅니다. 자, 1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지금 써있는 그래프식은 이거 기본 그래프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기본 그래프면 점근선은 x축이겠지. 맞는 말이죠. 2번. 주어진 저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자,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건 기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뭐만 하면 돼? x값에 대입해서 y값이 나오냐만 보면 되는데 a값이 뭐든 상관없이 x에 0 넣으면 y1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2번 맞죠? 자, 3번. 주어진 저 그래프는 1, 2, 4, 4분면을 지난다. 자, 봐봐. a 앞에 마이너스 없어. 그 말은 뭐가 돼? 주어진 이 그래프는 a가 몇이든 상관없이 점근선 위에만 그려져. 그잖아. 근데 이거 점근선 뭐였어? x축이잖아. 그럼 x축 위에만 뭐 이렇게 감소로 나오든 증가 나오든 당연히 1, 2, 4, 4분면 지나겠죠? 3번도 맞습니다. 됐나요? 4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왜? 모르는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게 뭐야? 모르죠. 따라서 4번은 틀렸지. 4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a값이 1보다 컸었어야 돼. 그래야 맞는 말이겠죠? 5번. 답은 나왔어. 4번이야. 5번은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디 나온다고? 점근선 x축 위에 그려져. 그럼 치역도 점근선 위인 거야. 자, 무조건 뭐만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가 없는 그래프는 무조건 치역은 점근선 위쪽이고 마이너스가 붙은 그래프는 그때 치역은 점근선 아래인 거야. 그거만 기억하면 돼.
따라서 쟤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없는 그래프니까 치역은 점근선 위에겠지. 근데 점근선은 x축이잖아. 그럼 y는 0이잖아. 그럼 치역은 0 위겠지. 따라서 양의 실수 맞죠? 5번 맞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요 내용 확실히 이해합시다. 오케이 말이? 자 69번 갑시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있답니다. 자, 뭐 하랍니까? 이동시키래. 2번. 어떻게? 첫 번째는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두 번째는 평행 이동시키래. x축으로 4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키래. 그럼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데 그게 2,11을 지난데 뭐 찾지? A값 구하래. 만들면 되지 뭐. 자, Y수 대칭. Y수 대칭 어떻게 하죠? 어떻게? 자, 박모씨 모 연우양. 자, Y수 대칭 어떻게 하지?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 알면서 아유 또 말하기 싫은 것도 아유 진짜 어떻게 하지? 알잖아 이거. 그치 알지? 그냥 말하기 싫은 거지 그냥. 그래 이해할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 1이지. 그쵸? 그러면 x축으로 4만큼 평이동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4 대 1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이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지 라고 우리가 작년에 배웠죠. 맞습니까? 고3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대로 식만 만들면 되겠네. 자 바꿉시다. 뭐가 되겠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저와 같이 바뀔 거야. 물론 얘를 갖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a분의 1에 x제곱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치? 다음 얘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결론 지어지는 저 함수식은 이렇게 생겼지. y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 그래프가 뭐다? 2,11을 지난다. 대입하면 되지 뭘. 대입하면 되지. 그럼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1 대입하면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y에다가 11 넣고 a에 x에다가 2 넣었으니까 됐죠? 계산하면 16은 a의 2제곱이야. 끝났네. a 값은 풀마사. 맞아? 정말 맞아? 틀렸지? 어디가? a는 뭐? 그치. 양수만 써야지. a는 미시니까 절대 음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양수만 쓰셔야 돼요. 지우지 마시고 x표 하세요. 내가 일부러 틀리게 쓴 거니까. 자, 내용 되겠죠? 뭐만 잘하면 돼? 만들기만 잘하면 돼.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되게 많이 갖다 씁니다. 왜? 그래프가 너무 단순해서. 그래프가 너무 단순해서 그린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에 뭔가를 막 변형하고 조건 줄 건데 할 게 없어. 이거 말고는.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거 좀 많이 쓰는 편이야. 이 내용을.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70번. 어우, 이게 너무 따뜻하니까 졸린 것 같아. 꺼야겠다. 그 느낌은 달란 소리 같잖아. 쳐다보니까. 보고 싶어? 사줘? 됐어?
자, 다음 문제 갈게요. 70번. 따라라라라라라라. 미션. 자, 지우개를 갈고. 자, 뭔 문제야? 오,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래. 이거 색칠한 부분 보이냐? 보여? 그 직사각형 안에겠지. 이게 착한 사람은 보여. 이게 나쁜 사람 안 보여, 이게. 평상시에 착했던 사람은 보여. 어디야? 어디 칠해져 있어? 안 보이지? 보여, 안 보여? 야, 솔직히 말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착하게 살아야지. 아유, 어떡하면 좋아. 몰랐구나. 이게 마법의 책이에요, 이게. 이게 착한 사람 보이는 거야, 이게. 너 뭐하냐? 그림 그리냐? 아, 수업이 재미없구나. 아, 진짜. 그래. 내 반성할게. 아우, 내 반성해야지. 수업을 열나 재미없게 해가지고 막 수업 듣다 말고 중간에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아, 나 진짜. 야, 뭐 그렸어? 야, 솔직히 얘기해. 너 뭐 그렸어? 배고파. 아, 배고파서? 밥 안 먹었어? 집에서 밥을 안 줘? 뭘 먹었는데 배고파? 그치, 한참 클 나이니까. 아이고, 야, 어떡한다니? 근데 학원에서 뭘 먹으면 안 되게 해서 이게 뭐 사줄 수가 없다. 집에서 밥 먹어. 자, 주어진 부분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릴까? 좀 크게 그리자. 조금만 크게. 이렇게 하자. 자, 너무 큰가? 몰라. 자, 주어진 거 우선 여기가 A네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쉣. 아, 나 진짜 참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안 이쁘네. 나 에이씨. 야, 이 대단한 장인 정신 진짜. 야, 정말. 이것도 이상한데? 이거 어제 잘 그렸는데? 자, 우선 이렇게. 자, 보니까 요 만나는 점에 대해서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아이고야, 어휴 시트 해서 이렇게 돼 있대. 아우, 힘들어. 됐지? 자, 저기 A, 요거 B, 그 다음에 요거 C, 요거 D. 자, 어디 넓이 구하지? 요 넓이 구하지. 연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색칠한데. 알겠지? 자, 내가 작년에 이런 말 했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후로 배우는 고3 끝날 때까지의 모든 그래프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무조건 다 좌표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 기억나야 돼. 뭔 말이야? 여기에서 뭘 구하든 다 좌표를 찾는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자, 이거 넓이 구하려면 뭐 있어야 돼? 밑변 길이하고 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로 세로. 근데 그 값들을 전부 다 뭘로 계산해야 돼? 좌표 값들을 찾아서 그 너비의 값, 높이 값 찾아야 되거든. 이 문제가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고 상관없어. 무조건 그래프 나오면 좌표 문제야. 다른 고민하지 마. 알겠죠? 따라서 뭐 찾아? 자, 우선 보면 A 값은 몇이야? 1이죠. 그러면
B 값도 1이겠네? 왜? 요점 좌표니까.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좌표는 x 좌표, y 좌표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1이면 요 시점의 y 좌표 저것도 구할 수 있죠. 왜? y는 2x제곱 그래프의 y 좌표, 즉 얘는 2 나와야 돼. 될까요? 그럼 제가 2면 여기도 2네. 왜? 요점의 x 좌표니까. 그러면 여기가 2면 여기는 4겠지. 맞습니까? 왜 4야? x 좌표가 2였을 때에 대한 y 좌표 값이니까 요 함수식을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4면 이 y값 4라는 값을 갖는 y는 x 직선 위에 대한 저 x좌표도 4였겠지. 그럼 끝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는 B점부터 D점까지의 거리니까 3 될 거고, 저 높이의 값, 세로의 길이는 A부터 C까지의 길이니까 1 되겠지. 그래서 넓이의 값은 3인데 솔직히 이 문제가 이 자체가 어려워서 이거 풀어준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좌표만 잘 찾아라. 어떤 식으로 y는 x든 y는 2x제곱이든 뭔가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그 그래프에 대한 어떤 함수값이나 그 함수값이 나오게 해주는 x좌표나 잘 찾으시라고. 그래서 좌표를 잘 찾는 것에서부터 저런 식의 그래프 문제는 출발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데 고3 애들 항상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또 맨날 헷갈려해. 근데 원칙을 안 정해서 그래. 좌표부터 찾고 뭘 해야 되는지 자꾸 뭘 다르게 보고 있다고, 형태가.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는 전부 다 좌표 문제야. 고민하지 마. 알겠지? 좌표만 잘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신 차려야지. 자, 다음 71번. 자, 대수관계입니다. 쌤, 그러면 지수함수의 대수관계는 풀이법이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전 했던 거랑 똑같아, 마찬가지야. 정리 먼저 하고 뭔가 공통 부분 찾고 똑같아. 자, A값 8의 4분의 1제곱. 자, B값 세제곱근 16. 자, C값 5제곱근 32. 자, 대소관계 따지랍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 정리부터 하자. 자, 아이고 나오네. 5제곱근 31에 뭐야? 5제곱근 2의 5제곱이잖아. 같은 거듭제곱꼴이면 이거 밖으로 나온다고 했지. 조심할 건 홀수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이면 안에 들은 값이 양수건 음수건 따지지 말라 그래서 그냥 빼면 되죠. 이거 2예요. 됐나요? 자, 쟤는 그냥 8의 4분의 1제곱. 쟤는 고치면 뭐가 돼? 16의 3분의 1제곱. 자, 요 세 개 비교할 거야. 근데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뭔가 공통되게 만들어진 기준값이 있어야 돼. 자, 지금 주어진 건 지수꼴에 대한 것이니까 지수를 공통으로 맞추던 미을 공통으로 맞추던 뭔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자, 뭐를 갖다가 공통으로 맞출 거냐에 대한 풀이법인 거야. 쌤, 저는 지수를 똑같이 맞출게요. 그래? 그럼 이렇게 맞춰야지 뭐. 8에. 자, 이거 2의 1제곱이죠? 그치? 그리고 쟤를 어떻게 하자? 12분의 3제곱. 쟤는 12분의 4제곱. 쟤는 12분의 12제곱. 됐죠, 여기까지? 그럼 뭘 만들 수 있어? 8의 3제곱에 12분의 1제곱. 16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2의 12제곱에 대한 1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나쁘진 않은데 조금 골치 아픈 게 8의 3제곱, 16의 4제곱, 2의 12제곱을 계산하기가 좀 껄끄러워. 그쵸? 좀 껄끄러워. 그래서 얘는 지수 부분을 공통으로 맞출 게 아니라 얘는 밑을 맞출 거야. 왜요? 8, 16, 2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거든. 그래서 맞출 수가 있는 거지, 형태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방법. 뭘로 가자? 쟤는 밑을 공통으로 맞추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별로 비추. 왜? 숫자 너무 커. 못할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 자, 고칠 거야. 8의 4분의 1제곱이면 2의 세제곱의 4분의 1제곱. 16의 3분의 1제곱이면 2의 4제곱의 3분의 1제곱. 쟤는 그냥 2고. 됐지? 그럼 뭐가 되겠어? 쟤는 2의 4분의 3제곱. 쟤는 2의 3분의 4제곱. 쟤는 2의 1제곱. 그러면 비교가 딱 되잖아. 밑이 같은 상태. 근데 밑이 같았을 때 뭐 보라고? 증가꼴인지 감소꼴인지 보라고 했죠.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태입니다. 즉 증가함수입니다. 따라서 뭐가 되겠어?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거다. 그럼 제일 큰 건 뭐야? 제일 큰 거 2의 3분의 4제곱. 뭐만 비교한다? 지수만 비교하자. 4분의 3, 3분의 4, 1만 비교하면 될 것이다. 됐죠? 따라서 이게 제일 커. 즉 B가 제일 커. 그 다음에 4분의 3보다 1이 더 커. C가 제일 커. 제일 작은 거 A. 끝. 다음처럼. 자, 두 가지 방법 있어요. 얘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얘는 얘보다 계산이 좀 복잡해서. 됐죠? 선생님 보면 맨날 이 두 번째 방법 풀면 되겠네요. 아니요. 맨날 두 번째 방법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얘는 지금 8과 16과 2라고 해서 이 거듭제가 특수하게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나중에 보면 이게 공통으로 맞춰지기 힘든 경우도 있어. 그때는 이 방법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시겠어? 꼴? 자, 우선 지수함수란 무엇인가 한번 봤어. 오케이. 7강은 요렇게.